저는 뉴스에서 못 봤는데요.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됐었답니다. 8월 16일 대전 동구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시비 후 40대 남자가 66세 할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했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MBC 생방송 오늘 아침, MBN 뉴스파이터 등에서도 다뤘던 사건이고요. 왕복 8,000원 넓은 길에서 10분 넘게 할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40세 운전자라는데 40세인지 40대인지는 정확치 않고요. 그리고 폭행당한 동안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참 슬프고 가슴 아프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합니다. 제가 제보자이고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경찰 도착 후에 인계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5대 미만의 폭행이라며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공론화시켜 주셔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한 부분은 MBN 뉴스파이터를 봐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거의 굳이 들어가서 볼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야죠.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저한테 8월 20일 날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분하고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쭉 그래서 주고받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는 어느 정도 글을 주고받냐면요. 보십시오. 자, 여기서 원본 보내주세요. 누가 찍었습니까? CCTV는 어디 있는 건가요? 사고는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스트렉스가 차를 변경하다 흰색 차를 부딪힌 건가요? 아니면은 흰색 차가 들어오다 스트렉스를 부딪힌 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글을 주고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MBN, SBS, YTN,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등등에서 다 뉴스에 나왔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보자가 길 건너편에서 중앙선 넘어져 저쪽에서 아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뭐 40세면 젊은 사람이죠. 예. 젊은 사람한테 맞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 뭔가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 보시겠습니다. 오디오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멀어서 그런지. 네, 보세요. 이 파란 사람은 엑센트 이 차의 운전자고요. 여기 맞으시는 분은 이 스타렉스의 운전자입니다. 네, 어이구 한 대. 그 전에도 또 있었는데 찍힌 게 이거겠죠. 만일 저 맞으시는 분이 저 스타렉스 운전자가 66세 연세 드신 분이 아니고 덩치가 한 180, 한 6에 몸무게 100kg 이상 나가는 그러한 체격 좋은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좀 나이 드시고 힘 약해 보인다고 저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오네요. 동물들은 나이 들어 힘 빠지면은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힘 좋을 때 애기였었죠. 애기가 크면은 나중에 나이 들면 비켜줘요. 우두머리 자리 비켜줘요. 그건 동물이죠. 아무래도 동물과 식물로 나누면 인간도 동물 중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짐승이죠, 짐승.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합니다. 동물의 왕국. 사람은 동물이지만은 움직이는 식물이 아니고 동물의 사람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은 동물의 왕국 할 때 사람은 빼잖아요. 좀 젊다고, 나이 많다고, 이렇게 팬다는 거 보세요. 자, 다시 전부터 때렸겠죠. 근데 지금 찍힌 게 이거예요. 네. 저 보세요. 딱 해서, 쫙 준비해갖고, 딱 해서, 옳지. 딱 방심하게 해놓고, 그리고 갑자기 뭐라고 욕해놓고서, 그러고, 싸대기를 저렇게 때려도 됩니까, 자기 아버지 뻘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맞으시는 분이
저 맞으신 분이 평생 저게 가슴에 저 잊혀질까요? 저 자식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맞은 거. 지 몸도 못 가르면서 저런 짓 저러다가 잘못해 넘어져갖고 지나간 차한테 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못된 사람이요. 좀 비계 좀 더 있다고 약한 사람 우습게 알고, 그리고 상대가 나이 좀 들었다고, 만약에 상대가 몸 불편한 운전자였으면 진짜 개죽음 당할 뻔했어요. 그래도 저 할아버지는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시죠. 66세면 뭐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냥 저한테는 이제 조금 형이죠. 그러나 40대가 볼 때는 66세나 아버지 뻘이니까 할아버지죠. 65세부터 노인이잖아요. 촬영하던 제보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할아버지 안 되겠다. 저렇게 계속 맞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말립니다. 30대 초반의 제보자입니다. 저거 보통 그렇게 만리로 못 갑니다. 경찰에 신고는 해줘도 만리로는 못 가요. 왜? 가면 또 나한테까지 해코지가 될까봐. 가서 말리면서는 촬영이 안 돼 있는데요. 그 과정은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보시죠? 그냥 좀 긴데요. 보시죠. 전부터 어떤 상황인지. 자, 옆에서 때리죠? 좀 크게 볼까요? 아유, 아까처럼 보는 게 낫겠네요. 밀어붙이고, 완전히 뒤에다가 딱 기대놓고 때리네요. 저 뭐 샌드백 때리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딱 뒤에 기대게 해놓고 그냥 마구. 자, 잡아서 또 흔들고. 자, 이제 옵니다. 말리러 옵니다. 저 뒤에 서 있죠? 네. 뒤에 여기서 사진 찍고 있죠? 여기 찍고 있죠? 여기다 그러다 찍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옵니다. 와서 말립니다. 말리는데 너 뭐야? 그래서 말리다가도 몇 대 맞았습니다. 저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밀치는데 보호하려고. 자, 그러지 마세요. 막습니다. 또 말리는 사람 때립니다. 그러다 지프레 지가 넘어지는 것 같네요. 넘어졌네? 안 넘어졌나요? 또 옵니다.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넌 뭐야? 이 새끼야 뭐 막 그러겠죠? 또 때립니다. 또 옆으로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할아버지 내 뒤에 계세요. 할아버지 내 뒤에 계세요. 그래서 커버링 해줍니다. 네, 할아버지 막습니다. 자, 할아버지 위로에 들어가고 또 옵니다. 또. 저 쉽지 않은데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나랑 우리 회사에 우리 같은 직장인이 아니면 저렇게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로 가셨고요. 그래서 너 왜 껴들어서 그 앞에서도 시비를 하고 있죠? 네, 저 보세요. 계속. (10여) 분간 계속 이어졌답니다. 네, 이분이 저 옆에 도와주는 분이죠. 말리는 분. 네, 저 말려준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이분. 제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런 사람. 경찰은 5대 이상 때려야 특수폭행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특수폭행은 아니고요. 특수폭행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서 때리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물건도 때려야 돼요.
그게 특수폭행은 아니에요. 때려서 상처가 진단 나왔죠? 진단 4주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폭행이 아니고 상해죄죠. 상해죄. 그 자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번에도 5대 넘지 않았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강력반은 넘어갔대요.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저거 몇 대 때려고 4주 진단 나왔다. 일주에 벌금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4주면 200만 원이다. 아니 좀 더해서 한 400만 원이다. 저 벌금 400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폐륜 범죄죠.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이번 사고의 원인이요.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스타렉스 가고 있었는데 흰색 엑센트가 들어오다가 부딪혔대요. 그래서 앞차 운전자가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뒤차 스타렉스 운전자가 다친 데가 없는데 왜 보험 접수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해줬다고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생긴 곳이래요. 스타렉스 좌회전하고 있었대요. 근데 직진 차로인, 직진과 우회전만 되는 여기에서 끼어들다 사고 났대요. 제가 어떤 사고였는지는 블랙박스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칼치기 아닙니까? 내가 좌회전하는데 1차로 좌회전하는데 직진차에서 툭 들어오다 부딪혔으면은 그러면은 엑센트의 100%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물론 그 사고 영상을 안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오히려 상대가 잘못한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내 뒤를 봐도 내가 간데 슉 들어오면은 지가 뒤로 이걸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리고 답답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그리고 보험사 부르고 그렇게 해야지. 저기서 누가 더 잘했는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다만 1차로는 좌회전 차로고 2차로는 직진 우회전 차로인데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끼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한테 글을 올리신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엑센트가 잘못한 거죠. 일종의 칼치기죠. 그래 놓고 보험 처리해달라. 뭐 별거 아닌데 왜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냐. 보험 처리 안 해줘? 그때부터 때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할 때 이제 앞으로는 보디가드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요. 그리고 10분 동안 정확히 제가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왕복 8차로라니까 여기서 좌회전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쯤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요 상당히 넓은 곳이죠. 몇 차로인가요? 4차로 중에 2차로네요. 네, 4차로 중에 2차로. 4차로 중에 2차로에 탁 차 2대가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오던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여러분들 가다가 4개 차로 쭉쭉 빠지다가 사고 난 차가 딱 서 있으면 다른 차들 막 비켜서 가야 되고 교통이 막히죠. 그러면 저기다 차를 세워놨으면 저 단순한 폭행인가요? 단순한 상해죄인가요? 단순 상해죄인가요? 그리고 주차 위반인가요? 교통을 방해했죠. 일반 교통 방해죄. 예전에 2013년도인가요? 중부고속도로에서 소렌토하고 i40가 소렌토 서라 하는데 안 가니까 앞에다 탁 차를 세우고 그리고 차를 세우는데 뒤에 차 쓰고 모통대로 빵! 그때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제일 앞에 섰던 차는 i40, 그 차는 단순히 주차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교통방해다. 그래서 사람 죽었다.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 다친 사람이 있다.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다. KBS 인터뷰해주고 조선일보 인터뷰해줬어요. 근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바보들 아니냐. 근데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2개 차로인데 1차로는 막혀있고 2차로는 다른 차한테 가니까 교통방해 안 된 거다. 그러면 한강다리가 1차로, 2차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왕복 4차로인데 누가 거기다가 한강다리를 폭파시켰고 하나의 차로가 없어졌다. 그래서 1차로만 간다. 그거 교통방해 아니야? 그랬더니 기자가 저랑 통화하던 기자 교통방해 맞는데요? 검사한테서 그렇게 얘기해봐. 당연한 교통방해지. 결국은 그래서 교통방해죄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교통방해치사죄 아주 대표적인 판결이죠. 똑같습니다. 10분 동안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상해죄, 폐륜적인 상해죄, 그리고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또 그럽니다. 별거 아니야. 나 벌금 좀 내면 되지. 나 돈 많어. 내가 가지고 오늘 술 한잔 했다 생각하지 뭐. 나 돈 많으니까 하루에도 뭐 한 1, 200만 원, 3, 400원 술 마실 수 있어. 아직까지가 뭐. 치료비 공사 걸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유가 뭡니까? 뉴스에 보도만 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보도되면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의인이죠. 네. 의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저런 짓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받고, 그러려면 뉴스에 나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담당하는 조사관, 경찰 수사관,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0대 중반이라면 아버지죠. 만약에 40대 중반이라면 삼촌이죠. 만약에 50대 중반이라면 형이죠. 내 형이, 내 아버지가, 내 삼촌이 저렇게 젊은 놈한테,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사고가 누가 잘못해서 사고 났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백주대낮에 저런 폭행을 당하는 거 견딜 수 있습니까? 저 당사자가 내 가족이라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일벌백계가 돼. 일벌백계라서 하나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거 못생기게 하는 거. 이게 사법입니다. 사법부. 법원이죠. 준사법부, 검찰이죠.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죠. 구속시켜야 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미 다 지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본인이 자백했다. 그리고 직업 확실하다? 사는 집이 확실하다? 도망 안 가고 증거인멸 우려 없으니까 불구속한다? 그게 아니죠.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은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샘플이 돼야 됩니다. 샘플. 그러려면 경찰에서 구속해야 돼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판사가 구속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유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동안 담가둬야 됩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다음에 가는 거고요. 담가둬서 거기서 갇혀있으면서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그때 가서 집행유예 풀어주는지 말든지 하죠. 만일 그 앞에 엑센트 운전자가 불박차 운전자가 막 이렇게 민 거, 그것을 나도 진단서 떼서 내겠다. 이거는 당신도 폭행이다. 나 상해져서 내겠다. 그렇게 나오면 형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당신도 어쩜 고소할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내가 폭행한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맞으시는 몸으로 막다가 오는 거 막아주던 거죠. 내가 그럼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한번 슬립다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풀에 지가 넘어진 거죠. 아까 잠깐 넘어지는 듯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그 사람 때린 게 아니에요. 말린 거예요. 막은 거예요. 옛날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설. 그때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 사람이 무차별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느라고 그러다 저 사람도 한 대 맞아요. 그럼 그 사람도 진단서 제출해요. 그럼 경찰관이 뭐라 그래요? 쌍방. 둘 다 쌍방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쌍방이에요, 그게. 맞으면서 안 맞으려고 한 거죠.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옛날에 그럴 때 똑같이 쌍방을 했었어요. 웃기는 일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찰관들은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맞는 걸 막아준 거. 그것은 정당 행위예요, 정당 행위. 경찰이 막아야 될 걸 경찰이 오기까지, 경찰 올 때까지 내가 대신 막아준 거예요. 형법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맞는 할아버지 내가 막아준 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요. 당연히 막아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또 정당방위. 나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할아버지가
이유 없이 막고 있어요. 접촉사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건 별개고, 아니 그거는 보험회사 부르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려요.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설령 내가 상대를 때렸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옆에서 말린 제보자를 같이 고소했다? 그러면 괘씸죄가 추가되죠. 반성하지 않고 말린 사람을 또 고소를 해? 야, 이건 안 되겠다. 본인의 형만 높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보자는 경찰서에서 그러더라는 게 지금 경찰 자꾸 이것 때문에 와서 오라가라 한대요. 목격자 진술하라고. 괜히 이거 옆에서 껴들어서 말렸다가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진한 아들이 있대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난대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대요. 대한민국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 엄벌에 처해야죠. 법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처벌이 솜방망입니다.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마구 보도해요. 요때만. 그리고 잊혀집니다. 선정적인 보도. 누구한테 도움되겠습니까? 야, 그림 좋다. 그림은 좋지요. 젊은 사람이 아버지 뻘 된 사람 막 때리는 거 영상 있으니까 야, 저런 놈이 다 있네. 막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언론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무슨 법을 적용하는지, 구속하는지 안 하는지. 경찰이 구속하려는데 검사가 기각했다? 그럼 검사가 잘못하는 거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 판사가 잘못한 거죠. 증거 다 확보됐다. 또 주거 및 직업 일정하니까 도망 안 간다. 그래서 불구속? 아니죠. 저런 걸 구속시키고 저런 걸 엄하게 처벌해야, 그래야 도로가 평화롭죠. 담당 형사, 담당 검사, 담당 판사, 우리 형이,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네다섯 대 맞아서 사주진단 나왔어. 그러면 일주당 벌금 50에서 100만 원, 그럼 벌금 한 300만 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죄 없는 한 사람을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는 말라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픔을 누가 함께 느껴줘야 되겠습니까? 기자들이?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물론 가운데 서서 해야죠. 감정이 치우쳐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건 다 제도 적용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사가 저 아저씨의 아들이다. 내 옆에서 보니까 저 맞은 아저씨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한다. 그걸 느끼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중립에 서더라도. 그러나 아픈 사람의 저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일벌백계입니다. 하나를 벌함으로 인해서 100가지의 훈계를 주는 거죠. 100명에게 훈계를 주는 거죠.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모든 사람들 이러면 혼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아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손꼽힙니다.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건 물이 흘러간다. 물 숫자에다 갈 것처럼 물이 흘러가듯이 그게 법이에요. 저런 사람을 가볍게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소용돌이도 한번 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 또 흘러가는 겁니다. 법은 무서울 때는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에서요.